네, 벌써 시장의 마음은 독일의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의 높낮이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작용을 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대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주요 이슈 중에서는 기업 관련 실적 소식이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물류업체인 페덱스가 실적 경고를 단행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고요.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신제품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모토로라를 비롯해서 노키아가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 관련해서는 무제한적인 채권 매입, 양적 완화를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시장에 어느 정도 호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유로존의 실물 경제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서비스업이 부진을 보였는데 PMI가 예상보다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페덱스 먼저 얘기해 볼까요? 페덱스의 실적 경고가 시장에는 상당한 좀 부담이 됐는데 주가도 많이 밀렸어요. 네, 오늘 페덱스의 주가는 2% 빠졌습니다. 세계의 거대 물류업체로서 경기가 바로미터로 보여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페덱스는 어제 회계 3분기 주당 순이익이 1.37달러에서 1.43달러에 머물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망치가 1.45달러에서 1.60달러였는데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요. 전년 동기의 주당 순이익이 1.46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순이익이 감소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신제품이 나오고 있다. 앞에서도 좀 웨시 브리핑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노키아가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근데 주가는 급락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키아가 오늘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좀 회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노키아는 오늘 뉴욕과 핀란드에서 윈도우 폰 8 OS를 장착한 스마트폰 2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16% 이상 빠지는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 되겠습니다. MS의 윈도우 폰을 장착하고 무선 충전이 가능한 루미아 920과 루미아 820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루미아 920은 4.5인치 화면에 FIOV 기술을 채택해서 카메라 성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모토로라도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반응이 이쪽은 또 어땠나요? 네, 모토로라 모빌리티 역시 오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 역시 열광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브랜드로 3가지 신형 스마트폰을 공개했는데요. 모토로라는 레이저 HD와 레이저 HD 맥스, 레이저 M 등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레이저 M 4.3인치의 터치스크린을 채택했는데 다음 주에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통해서 99달러에 판매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구글의 주가는 오늘 약보합권에 마감하면서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12일에 또 아이폰 5가 공개가 되죠. 애플에서. 네.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투자자들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범위가 워낙에 좀 넓어지다 보니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좀 상당히 다르다는 점. 모토로라와 노키아는 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22일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 디데이를 앞두고 있는데요.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 이쪽으로 무게가 상당히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통화정책 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 드라기 ECB 총재가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ECB는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재흡수하는 불태화 방식을 쓸 수도 있다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됐던 금리 상한은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광범위한 자산 매입보다는 이제 국채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들은 ECB가 광범위한 자산 매입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매입보다는 단기물 중심의 단기 국채를 목표로 해서 집중 매입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앞서 지난 3일 유럽 의회에서 위기국 국채금리를 낮추고 유로화의 생존을 보정하기 위해서 국채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었고요. 그러나 최근에 독일 분데스방크를 포함해서 독일 내부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ECB의 국채 매입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유로존의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가 됐죠.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존의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키트가 유로존의 8월 서비스업 구매 거래자 지수 PMI를 공개했는데 47.2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월에 47.9보다도 미치지 못했고
됐고요. 8월 예비치인 47.5보다도 낮은 수치가 돼서 1호전의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종합한 8월 종합 PMI 또한 46.3을 기록하면서 7월에 46.5보다 하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